교재 우리 요약집 16페이지 22번에 보면 접근성 센터라는 말이 나오죠. 접근성 센터는 도대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접근성 센터라고 하는 것은 접근하기가 불편한 사람을 위한 기능이다. 컴퓨터라고 하는 매체를 이용해서 뭐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은 사실은 컴퓨터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청각적으로 불편하시거나, 왜 청각적으로 불편하냐? 그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효과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음들이 나와요. 삑삑 하는 소리라든지 그런 어떤 오류 효과음 같은 걸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스피커에다가 연결을 해서 우리가 볼륨이 작으니까 안 들린다, 그래서 계속 볼륨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들리긴 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막 쿵쿵 하는 소리에 경기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볼륨은 소리는 나긴 나는데 덜컹거리게 움직이는 효과를 준다든지, 또 시각적으로 완전 전맹, 아예 안 보이시는 분이 있죠? 그분들은 안 보이니까 컴퓨터를 못 쓰죠, 당연히.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가까이 있는 물체는 보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분들은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좀 있으면 어떻겠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소아마비가 있어서 팔에 소아마비 또는 뭐 요즘 중풍이라도 하는 어떤 질병에 의해서 손이 익숙치가 않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럴 때는 마우스를 대신에 쓴다든지, 또는 키보드 글자를 써야 되는데 키보드 글자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누르기가 힘들더라고요. 누르기가 손가락 두 손이 움직이게끔. 그래서 마우스를 가지고 클릭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거. 또는 두 팔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뭐 입에다 붓대를 물고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쌍기역을 누른다든지 하게 되면 쉬프트 하고 눌러야 되는데, 그런 거를 불편하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기능들이 바로 접근성 센터다. 윈도우 XP에서는 내게 필요한 옵션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나왔었어요. 휠체어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보기가 싫어서 그런지 접근성 센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웹상에서도, 인터넷상에서도 접근성 기능을 사실은 부여해줘야 돼요. 시각적으로 잘 안 보이거나 청각적으로 또는 생명이신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 때 녹색과 붉은색, 정록생맥 같으면 적색과 붉은색을, 예를 들어서 그게 구별하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저는 안 그러기 때문에 빨간색, 녹색을 잘 쓴다고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적색과 녹색을 쓸 때도 규정이 있어요. 색깔에, 그 다음에 배경 색깔 쓰는 거라든지 글자의 크기라든지 하는 규정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교육을 받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오래돼서 기억은 좀 많이 사라졌고, 그런 접근성 기능들이 있어야만. 그래서 플래시 같은 게 많이 작성되어 있으면, 왜냐면 시각장애인들은 플래시 접근을 못해요. 안 보이기 때문에. 글자로 된 거라면 접근이 가능한데, 그래서 어떤 그런 기능들.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우리 PC상에서만 접근을 하는 그거를 이제 국한을 했죠. 내용을 좀 볼까요? 키보드, 소리, 마우스, 뭐 화면 장치들을 우리가 좀 사용하게끔 하는 건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디스플레이가 없는 컴퓨터. 왜 모니터가 없나요? 나 안 보여. 흔히 말해서 우리 신봉사다 이거예요. 몸이 불편하신 시각장애인 분들은 안 보이니까 모니터 굳이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대신에 나레이터는 켜야지. 나레이션, 화면에 있는 소리를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이 아니라 영문, 우리말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말은 나레이터 기능에 의해서 우리말을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뭐 이런 글자를 못 읽는다 이거예요. 영어는 읽어주는데, 우리말은 어떻게 되느냐, 프로그램 사야 돼요. 스크린 리더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이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사서 설치해 놓으면은 키보드 접근이나 마우스의 움직임을 음성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키보드로 A, B, C, D 글자를 쓰면 A, B, C, D 하고 음성으로 읽어줘요. 그리고 메모장이나 아래 한글 엑셀로 만든 문서를 열어놓고 그 안에 있는 자료를 읽어라 명령을 주면은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예전에 점자로 되어 있는 책자를 우리가 손으로 만지면서 책을 읽었다 그래요, 그분들은. 근데 지금은 뭐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으면 더 편하다 그러죠. 아래 한글 파일이나. 그러면 그 파일을 가져오면 음성 출력기로 출력을 해주면 옛날에 누가 살았더래요 하고, 우리 컴퓨터 음성으로 출력하는 거 있죠? 녹음한 거 말고 글자를 소리로 출력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나레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은 영화를 볼까요? 못 볼까요? 명량이라는 영화를 만약에 신봉사 두 분이 가서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장면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봤어요. 어떻게 되냐면 음성으로 나와요, 영화가. 안 보이시니까 그분들은. 대신에 상황을 녹음을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를 따르라는 말은 알겠는데 지금 저기 어디에 뭐가 있고 뭐 앞에 있는 배는 얼마나 큰 배인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영화에 대해 삽입을 시켜주는 거죠. 오디오로. 그래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예전에는 우리 라디오로 들었던 드라마 같은 그런 식으로 녹음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디오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말로 설명해 준다는데 그 비디오 안에 있는 어떤 설명이 들어가 있어야 그걸 해주는 거죠. 아무 비디오나 다 해주는 건 아니니까. 그런 기능이 있다더라.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화할 때 적용할 음성 속성 및 기타 옵션을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텍스트 음성에도 무슨 뭐 적용해야 될 기능들이 있나 봐요. 필요 없는 애니메이션 끄기 뭐 이런 거라든지, 예를 들어 화면이 슥 사라진다든지. 근데 예를 들어 우리 닫기 버튼을 누르면 착 닫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3초 만에 닫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시각적으로 보기 좋지만 그분들은 어떨까요? 닫기 명령을 걸었는데 Alt F4 누르면 닫혀지잖아요. 근데 3초가 걸리더라 이거야. 그리고 뭐를 예를 들어 키보드로 밑에 작업 표시를 갖다 대면 뭐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기능들이 열리면 어쩔 때는 불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는 뭐 그런 기능을 뺀다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 고대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대비. 바탕화면 배경 그림이나 창색, 뭐 소리, 화면 보기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고대비라고 하는 거로 설정을 해놓으면요, 우리 눈에 굉장히 보기 싫어요. 바탕화면의 테마라든지 바탕화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교환이라든지 내 컴퓨터 화면에 보시면은 저 위에는 투명하게 돼 있고 안에는 글자가 검정으로, 흰 바탕이 검정으로 돼 있고 폴더는 노란색이고 이렇게 창들마다 구조가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색깔 구조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예. 여기 가서 창색도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여러가지 항목으로 뭐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여드리면 좋으나, 디스플레이로 가볼까? 색 보정 설정, 바탕화면 테마 쪽으로 가서 왜 갑자기 또 안 나올까? 막상 해보려고 그러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개인 설정 창에 들어가서 고대비 테마를 설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써있죠? 지금 어디냐면은, 예, 여기 가면은 에어로 테마고요. 이거 테마고, 밑에 가면 고대비 테마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테마로 바꿔 놓잖아요. 고대비 넘버 1, 넘버 2, 뭐 그다음에 고대비 검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 생명이라든지 정록생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게끔 만들어 놨어요. 우리 색깔이 빨간색, 녹색, 파란색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분들은 그 색깔을 정확히 구별을 못해서,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면은, 네, 이렇게 나오네요.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검사하잖아요. 글자를 색깔 구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20cm 정도 되는 종이판에 숫자가 뭐가 적혀 있는가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색깔에 맞춰서 우리 눈이 그걸 감지를 해서 이건 무슨 숫자다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못 읽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신호등을 못 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능을 갖고 만드는데 보기만 해도 저는 답답하네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이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분들 눈에는,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 돼 있지만 그네들 눈에는 이게 훨씬 예뻐서 잘 보인다라는 그런 거예요. 조금 어색하죠. 우리한테는 어색한 건데 뭐 방법이 없죠. 그분들 일단은 보여야서 하는 거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뭐 텍스트 및 아이콘의 크기 변경, 크기가 좀 크면 좋겠다라는 거죠. 크기가 작으면 좀 불편하고, 시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뭐 색깔을 구별을 하더라도 글자가 작게 보이면 좀 불편하고, 노안이 들면은 또 글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글자를 크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돋보기 기능도 있어요. 돋보기 기능. 색깔이 좀 환하게 나오니까 살만하네요. 예, 돋보기 기능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변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제가 카톡에 있는 아이콘을 이렇게 가리고 있지만은 슬며시 카톡 그림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뒷부분에요. 네. 이게 투명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완전히 불투명하게 처리해버리면 컴퓨터도 빨리 움직이죠. 예, 모양 있으라고 보기 좋으라고 한 건데, 예, 미세 조정 같은 거라든지, 깜빡이는 커서도 I자처럼 일자처럼 되니까 깜빡깜빡거리잖아요. 이것도 두껍게 할 수 있고 얇게 할 수도 있고, 얇으면 또 안 보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예전에 오래전에 방송에 나왔던 분인데 척추가 이렇게 고정이 됐어요. 몸이 누우면 이렇게 활처럼 휘어져 있더라고요. 똑바로도 못 눕고요. 약간 측면으로 누워 계시는 남자분인데, 어머님 되시는 분이 방송에 예전에 한번 직접 출연할 수가 없으니까 촬영을 해서 이렇게 나가셨는데, 그분이 유명한 DJ예요. 인터넷상에서. 그래서 뭐 사연을 보내면 이제 밴드식으로 뭐 글자가 올라오겠죠. 뭐 그때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었으니까, 대화하는 창들이, 그런 대화하는 창에서 이제 뭐 사연을 보내면은 그 음악을 찾아가지고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주알 고주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소통을 하시는 건데, 이분은 고개를 숙일 수 없으니까 누워서 생활하니까는 모니터를 천장에 매달아 놨고요. 브라운관 모니터를 예전에. 그 다음에 키보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왼팔은 못 움직이고 오른팔은 손가락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손가락 뭐 요거 몇 개만 이렇게. 그래서 마우스를 가지고 화상 키보드를 꺼내 가지고 거기에서 글자를 두들겨 가면서 이제 그거로 글자를 송출하고 했던. 그래서 뭐 어머님이 그동안 쭉 맡아서 도와주셨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 팬들이 와서 뭐 식사도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었어요. 그분한테는 화상 키보드라는 기능이 어떨까요? 예, 자기 인생의 최고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없어도 살지만, 음성인식 같은 기능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음성으로 뭐 시작, 뭐 모든 프로그램, 한글 2007, 뭐 그러면 이게 출력이 되게끔 한다든지, 뭐 이런 기능도 있을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라고 하는, 마우스는 요 지금 제가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손바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화살표 나타나고, 이거의 크기도 바꿀 수가 있고요. 모양도 바꿀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우스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휘둘리질 못하는 사람. 그럼 키보드를 가지고 우리 숫자판에 보면 4번과 6번을 보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되어 있고, 8번은 위를 향해 있고 2번은 아래 방향에 있지 않습니까? 키보드에서 오른쪽 숫자판에서요. 그때 4를 누르면 왼쪽 방향으로 가고, 7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과 위쪽, 즉 한 10시 반 방향 쪽으로 가겠죠? 네, 그쪽 방향으로 가고, 5번을 누르면 클릭이 되고, 5번을 2번 누르면 더블 클릭이 되게끔 하는 그런 마우스 키라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키보드를 마우스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예. 우리 키보드에는 그 그림이 없지만은요, 제가 집에 쓰는 키보드에는 그 누메릭 락이라고 하는 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마우스 그림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우스로 사용하는 기능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마우스 키켜기를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는 팔이 굳어가지고 안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우스를 이용해서 키보드를 써야 되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써야 되고 하는 편리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용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예. 마우스를 가리키면 창이 활성화되겠죠. 클릭하는 게 어려우니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하면 얘가 갖다 대면 내려가고, 딱 지가 알아 내려가고, 아래다 갖다 대면 이거 착 올라오고, 요거 누르면 요거 갖다 대기만 해도 얘가 줄어들고, 갖다 대면, 그러니까 마우스만 갖다 대면 인식을 해갖고 작동이 되게끔 하라 이거죠. 예. 이런 거죠. 파일에다 갖다 대면은 얘가 착 알아서 열리고, 요거를 마우스 갖다 대면 열기 명령이 작동이 되고, 이렇게 하게끔. 그런 기능들도 있더라. 그 다음에 에어로 스냅 기능을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Shift 키를 눌러야 돼. Shift A를 눌러야 되는데, 대문자 A, 뭐 Shift 기억을 눌러야 쌍기억이 되는데, 두 팔이 없으신 분들은 누르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입에다 붓대를 물거나 헤드 리본이 있죠? 머리띠를 이제 이마에다 이렇게 대가지고요, 거기 이렇게 붓대가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꽂아갖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키보드를 치는 거예요. 입에다 물고 하기도 하지만, 입에다 물고 하면은 약간은 편한데 치아가 상해요. 그리고 입에다 뭐 물고 있으면 여러분들 흉합니다. 이렇게 침 흘려요. 근데 문제는 쌍기역을 못 누른다는 거죠. 붓대를 두 개 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고정키라는 걸 눌러요. 고정키라는 걸 작동을 시켜놓으면은 Shift 키를 눌렀다 띄면 눌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 누르고요, 다시 Shift 키를 다시 누르면은 이제 기억이, Shift가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trl A, Ctrl C 누른다 그러면 Ctrl 키 눌렀다 띄고 C 누르면 Ctrl C가 된 거예요. 그리고 V 누르면 어떻게 돼요? Ctrl V가 바로 되는 거죠. 근데 그냥 V를 누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Ctrl 키를 한번 눌렀다 떼야 해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는 더디겠지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 다음에 토글 키라는 건 뭐냐면, 누메릭 키나 이런 거, 스크롤 키 같은 걸 누를 때 스피커 있는 거 말고요, 이 외부 스피커 말고 컴퓨터 본체 안에 스피커가 있어요. 컴퓨터 본체 안에 요즘 10원짜리 동전 아시죠? 조그만 거요. 그거보다 더 작은 스피커가 있습니다. 거기서 삑삑 소리가 나게끔 하는 거예요. 삑뻑 삑뻑 이런 식으로. 키면 삑, 꺼지면 뻑인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효과음을 내는 거예요. 왜냐면 시각적으로 불빛이 안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누메릭 키 누르면, 캐피탈 키 누르면 불빛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걸 감지를 못하게 되면은 불편할까봐 소리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을 꾹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억이 계속 찍히죠? 이분이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 눌렀다 띄어야 되는데 띄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르고 하다 보니까 계속 눌리는 거야, 기억이. 그리고 이제 쭉 눌렀는데 지우려고 백스페이스 누르면 어떻게 돼요? 또 앞에 있는 글자까지 마저 지우고 가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여기서 글자를 누르면 글자가 뚜루룩 찍혀 나오잖아요. 근데 적당히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모르고 이제 이렇게 백스페이스 누르면 어떻게 돼요? 획 지워버렸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떤 기능을 쓰냐면은 필터키라는 걸 하는 거예요. 필터키 켜기를 누르면은 기억을 눌렀다 띄고 다시 눌러야 눌려져요. 누르고 있으면 계속 안 눌려요. 우리는 글자를 어떻게 돼요? 그냥 글자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글자가 찍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눌렀다 띄고 해야만이 되게끔 하는, 그렇게 해주는 기능을 뭐라고 한다? 필터키라고 한다. 예. 그 다음에 우리 폴더 옵션에 보면은 한번 클릭해서 어디 작동되게끔 하는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을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 소리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어요. 오류가 메시지가 나면은, 오류 발생이 되면은 삑 하고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소리로만 출력하면은 잘 못 들을 수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화면이 덜컹 움직인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음성 대화의 텍스트 캡션 사용이라 그래서 컴퓨터에 작업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소리를
문자로 출력해줘라 이거죠. 문자로. 근데 이런 기능들을 다 하려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있다는 기능은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말 윈도우에서는 안 되는 게 많고요. 기본적인 건 다 됩니다. 뭐 고정키라든지 토글키라든지 필터키 같은 경우도 저도 간혹 사용해요. 그게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하고, 예전에 말씀 안 드렸나 모르겠지만 제가 시각장애인들 대상으로 한 몇 년간 수업을 했었어요. 방문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지체장애인들 있죠. 그 오른손 마비, 오른팔 마비니까 왼팔로만 써야 되는데 이분이 풍을 입으신 거예요. 풍이 이제. 근데 이 떨려요. 가만 못 있습니다. 잡으면 되는데 본인 스스로 잡고 있으면 못 견디나 봐요 또. 그럼 놔줘야 돼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글자를 쓰려고 그러면 또 이제 흔들려요. 글자를 쓰려고 그러면 여러분 글자 손 흔들면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우스를. 근데 본인 스스로가 훈련을 하더라고요. 연세가 60이 넘으셨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글자를 쓰고,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 말씀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주일날 설교하시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3시간 한다 그러지만 그분 3일 한대요. 3일. 글자 하나 쓰고 지우는데도 막 그렇게 아까 나갔다 이렇게 막 글자 하나 쓰려고 그러면 막 밀려나가고 꾹 눌리는 바람에. 왜냐면 그냥 쳤다가는 딴 걸 치니까는 힘을 줘갖고 꾹 누르니까는 눌린 상태에서 그냥 글자가 쪼르륵 찍혀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세요. 애로사항을. 그래서 여기 있는 기능을 세팅을 해드리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건 불편해. 오히려 불편해. 이건 편하네요. 그러면 그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몇 개월 공부를 수업을 해서 잘 쓰시게끔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시각장애인들은 이제 안 보이니까 딱 방문 교육을 갔는데 모니터도 없고 마우스도 없고 혼자 스피커에서 막 소리가 나는데 혼자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초보자가 아니에요. 잘 하시는 분이. 그래갖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저는 점자 배우고, 점자도 배워야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조립도 해요, 이분이. 컴퓨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뒤에 보면 나사가 있으니까 나사를 뜯어서 안에 회로들이 있잖아요, 회로.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메모리다 그러면 메모리가 이게 몇 기가바이트인지는 점자로 출력이 안 돼 있으니까 본인이 거기다 점자를 붙이는 거예요, 스티커를. 이건 하드디스크인데 몇 기가바이트인지 그거를 점자 스티커로 붙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같이 도와드려야죠,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집에 한 뭐 굉장히 많은 컴퓨터가, 그렇게 해서 뭐 커마리 2급까지 땄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거예요. 시각장애인도 신봉사도 커마리 2급 따는데 두는 멀쩡해가지고 왜 못 따냐 이거야. 그런 생각 가져보세요. 그분은 컴마를 따기 위해서 3개월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꽤 오랜 시간을 했어요. 엑셀이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으며, 엑셀에 있는 메뉴판을 익히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글자를 전달을 하면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또 듣고 또 연습하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갖고 필기 합격하고 하는데 기도 안 차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개월간은 제가 미치겠더구만. 스피커를 이제 모니터는 없어요. 지금 모니터를 꺼내주시는데 모니터도 조그맣고. 근데 마우스도 이따 달라고 해서 전 마우스 써야 되니까. 근데 그분은 이제 마우스 필요 없고 모니터 필요 없으니까 키보드로만 하는 거예요. 저도 키보드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은 모든 메뉴를 다 키보드로 외워서 써야죠. 마우스는 필요 없으니까는. 그럼 이 화면의 구조가 어떻게 생긴지를 먼저 그려드려야 돼요. 등판에다가 이렇게 그립니다. 남자분이야 다행히도. 제일 위에 제목 표시줄 오른쪽에 이 화면 조절 단추 있잖아요. 이거 다 알아요. 이런 거는 그냥 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엑셀에는 무슨 메뉴가 있으며 그 안에 무슨 뭐가 있고 바로 가는 명령은 뭐가 있고 그거를 이제 쭉 설명드리고, 그럼 그거를 머릿속에서 막 입력을 시키는데요. 집중력이 진짜 기가 막혀요. 조금 뭐 줄줄줄줄 막 제가 설명하면은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그러면 막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하면 그걸 막 머리에 집어넣는 그 로봇에다 뭐 이렇게 프로그램 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집중을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저 정도 저희가 그랬으면 서울대 박사는 한 몇 개 땄을 거야. 하여튼 그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열심히 지금은 제가 했던 것처럼 시각장애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이 됐어요. 이제는 저희는 시각장애인 강의를 함부로 못해요. 장애인이 장애인을 강의게끔 법이 좀 바뀌었나 봐요. 특별한 교육이 아니면 저희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안 합니다. 이제는. 그때는 이제 그런 시설이 없었으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서울시에서 이제 뭐 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있었을 때 그때 이제 파견 강의를 나가서 이렇게 했었는데,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지금은 본업은 심술하시는 분인데요. 이제 본업도 안 한다 그래. 컴퓨터 강의가 좋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그분들한테는 당연히 어려워요. 그분들한테 당연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제가 그분 2년 가르쳤어요. 2년간 가르쳤습니다. 예. 방문 교육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예. 알고 봤더니 여기 사세요. 화곡 사동인가 어디 사세요. 성석교회 아시죠? 성석교회. 예. 그 옆에 사십니다. 그 옆 동네. 예. 제가 마포에서 방문 교육하러 여기까지 왔었는데, 예. 지금 저도 이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자, 접근성 센터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시험에 많이 내지는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은 아셔야 되고요. 특히 뭐라고 하냐면요, 아까 보면 마우스 기능이 있었고 키보드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 마우스를 키보드로 쓰려면 어떻게 돼요? 키보드가 없는데 키보드를 쓰려면 화상 키보드라는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키보드 그림 화면에 떠요. 그럼 그걸 마우스로 클릭하는 겁니다. 근데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키보드에는 오른쪽 숫자판을 가지고 마우스 키로 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뭐죠? 접근성 센터에 관한 기능이죠. 그런데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마우스 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마우스 옵션에는, 마우스 옵션 기능에는 마우스 키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거는 아니죠. 마우스 기능 안에는 없는 거잖아요. 내게 필요한 옵션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키보드에 있는 기능이죠. 더더욱 마우스에 있는 기능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보통 시험 문제를 좀 꽈서 내는 편입니다. 문제를 좀 보면 어떨까요? 17페이지 1번. 지역판 접근성 센터를 통하여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있는데, 고대비 시스템 신호음을 시각적으로 표시한다. 엄마? 이게 뭔 소리래? 윈도우의 업데이트 검색 및 방법 지정.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업데이트지 접근성은 상관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키보드의 숫자판을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도록 하는 게, 이건 맞는 말이죠. 아까 어떤 신호음을 시각적으로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짠짜라짠 소리는 나는데 나는 안 들리거든. 청각장애가 있어서 그 화면에 짠짜라짠 컴퓨터가 지금 부팅되는 중입니다. 뭐 소리가 나오면 부팅하느라고 뭐가 나왔나 보다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 제어판에 이건 제어판에 있는 기능이네요. 자, 키보드에는 키 재입력 시간, 반복 속도, 커서 껌뻑이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그 마우스 안에는 또 마우스에 관한 기능들, 이런 게 있어요. 제어판에 보면 인터넷 옵션. 우리 인터넷 실행하면 인터넷 끄트머리에 있는 톱니바퀴 그림,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인터넷 옵션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인터넷 옵션하고 같은 메뉴입니다. 제어판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선생님 제가요 인터넷 옵션을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요 했더니 인터넷을 실행하면은요 인터넷 실행하다 말고 멈춰요. 그래서 환경 설정을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못 누른다는 거예요. 얘가 중간에 멈춰버리는 거야. 꺼져버리는 거지. 키면 바로 꺼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를 하면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제어판에 가서
제어판에 가서 인터넷 옵션이 있잖아요. 여기 이거 누르면 켜지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뭘 하라는 거지. 이렇게 뭘 하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전원 옵션. 전원 옵션은 뭐 하는 거예요? 전기에 관한 거에 절전 기능.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모니터가 꺼져라.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화면 보기가 작동되는 것도 있지만 본체가 절전되게끔 한다든지 하는 기능이라든지.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노트북에는 노트북용 전원 옵션이 따로 있어요. 메뉴가 또 따로 있다고. 우리 PC 데스크탑에는 모니터용 기능은 없죠. 당연히 모니터래. 그 노트북용 기능이 없죠. 노트북에만 있는 거예요. 노트북은 배터리를 갖고 이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댑터를 연결해 쓰면 상관이 없는데 어댑터를 뺐을 때가 이제 문제지. 그럼 어떤 경우는 뭐 8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9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최대 기능이지. 어떻게? 화면의 밝기를 줄였을 때, 화면의 밝기를 최대한 밝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가 금방 닳지.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노트북은 뚜껑을 덮으면 있다는 절전이에요. 노트북은 뚜껑을 덮는 순간 무조건 절전 기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편해요. 근데 본체는 어때요? 우리 PC는 시작 버튼 눌러서 절전을 해줘야죠. 절전을 해주면 모든 전력이 차단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절전 상태로 뒀다가 밥 먹고 와서 다시 파워를 누르면 이 상태 그대로 다시 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 블로그도 여기 있는 자료를 보고 저기 있는 자료를 보고 막 비교해서 보고 있었는데 잠깐 시장을 갔다 와야 돼. 한 1시간. 컴퓨터를 켜놓고 가기도 그렇잖아요. 왜냐면 컴퓨터 켜놓으면 전기 많이 먹으니까. 그런데 1시간 정도야 켜놓고 간다고 치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하루 또를 반나절을 비워야 돼. 한나절 비워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시스템 종료해버리면 내가 어디에서 뭐를 봤는지를 다시 켜봐야 되잖아. 근데 그러지 말고 해라. 이 상태 그대로 절전을 들어가라 이거지. 시작 들어가서 시스템 종료 화살표에 보면 절전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컴퓨터가 꺼진 것처럼 나와요. 그리고 이제 볼일 보고 외출에 돌아오셔가지고 파워 스위치를 누르면 다시 이 상태 그대로 다시 열리는 거예요. 편하죠. 그러면 이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해보세요. 이건 안 해보면 모르니까. 그 다음에 글꼴들은 뭐냐면 우리 컴퓨터 안에는 글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제가 글꼴을 하나 받았는데 어떻게 설치합니까? 지어판에 하면 글꼴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해보면 되는데 질문이 너무 지어판 갔죠? 지어판 가서 글꼴 들어갔어요. 글꼴 어디 갔지? 글꼴 들어갔더니 뭐라고 떠요 이제. 그분 질문 뭐 글꼴이 있는 건 알겠는데 글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질문은 제가 그 전까지만 답변을 해드리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글꼴 설정, 뭐 글꼴 찾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글꼴을 어떻게 설치해요? 글꼴을 어떻게 설치할까요? 여러분들? 안 해보셨죠? 그게 안 해봐서 모르는 거잖아.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 모르면 여기다 쓰면 돼요. 네이버에다. 글꼴 설치. 글꼴 설치는 어떻게 하는 건가 여기 써있네. 그러면 물어봐요. 그래서 글꼴을 제가 다운로드 받았는데 어떻게 설치하나요? 그럼 글꼴 설치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네이버에 가서 네이버 글꼴을 한번 볼까요? 개발자 센터 어디 있나? 에이 귀찮아. 네이버 글꼴 검색하면 돼요. 그럼 여기 보면 네이버 글꼴 줍니다. 네이버에서요 무료로 글꼴을 줘요. 굉장히 많은 글꼴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글꼴 한번 제가 설치해 볼게요. 여기 또 설치하기라고 있네. 설치 윈도우용
실행하면 지가 설치하겠네. 그렇죠. 실행하면 설치하겠죠. 근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를 그냥 더블 클릭을 하면 지가 설치를 하면 알아서 다음 넘어가서 설치가 하는데 뭐 이런 클리너는 설치할 필요 없는 거고. 당연히 지가 설치를 해줘서 상관은 없는데, 뭐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글꼴이 있다 이거. 어떤 글꼴을 내가 받았어. 그게 글꼴이 만약에 이런 글꼴이라 가정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글꼴이라고 생각해보자고. 이런 글꼴 내가 이런 글꼴을 받았어. 그럼 얘들을 복사하세요. 복사해서요 글꼴 폴더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돼요. 붙여넣기 하면 지가 알아서 설치해줘요. 이렇게 다른 폴더는 복사해서 붙이면 붙여넣는 거지만 폰트 글꼴이라는 폴더는 붙여넣기 하면은요, 붙여넣기 하면 설치되는 거예요. 설치되는 나와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익혀 나가시면, 이거는 안 해봐서 모르는 거지 어려워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주의하실 점은 글꼴은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누가 공짜로 뭘 준대, 글꼴을 준대, 그래서 받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쓰지도 않는 글꼴이야.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업무를 처리하려고 우리가 글꼴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엑셀에서도. 근데 이 안에 글꼴이 너무 많은 거야. 쓰지도 않는 글꼴이. 일 못해요. 그러면 글꼴 찾느라고. 주로 글꼴을 많이 쓰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인쇄소는 글꼴 장사예요. 글꼴이 시원치 않으면 인쇄소는 문 닫습니다. 그 다음에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은 문서를 만들어서 워드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미지로 바꾸거든요. 이미지로. 그래서 쇼핑몰에다 올리잖아요. 이 물건은 어떤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뭐 기능이 있습니다 하고. 글자로 안 하고 다 그림으로 올리거든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글꼴은 요런 글꼴인데 인터넷상에 이런 글꼴이 없단 말이야. 이 글꼴을 갖고 내가 만들면 상대편 눈에는 이 글꼴이 안 나와요.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글꼴들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나눔 옛 한글이라는 글꼴이 있잖아요. 이거 나눔 옛 한글. 이거는 우리 PC에 없는 글꼴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일까?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알아서 이 글꼴이 들어와. 우리 컴퓨터로 글꼴이 알아 들어온다고. 근데 이런 거는 그림이에요. 그림. 글씨가 아니라 그림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글꼴은 글씨로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만든다? 그림으로 만들어요. 그림으로. 요런 거는 글씨죠. 이건 글씨예요. 이것도 글씨죠. 마우스로 드래그 하니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통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거 그림이거든. 그러니까 글씨를 만들어서 이거를 그림으로 저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쇼핑몰에다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쇼핑몰에 올릴 때는 상업적이잖아요. 상업성. 근데 공개되는 글꼴을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비공개되어 있는 글꼴, 즉 판매용 글꼴을 내가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걸려요. 저작권법에. 소프트웨어 단속에 걸린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홍보해놨어. 글꼴 회사에서 전화 옵니다. 사장님, 그 글꼴 사셔서 쓴 거예요? 아니면 샀는데요? 그러면 영수증 확인 좀 할게요. 어디서 사셨는데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어디다 의뢰한 건데요. 그러면 그 의뢰한데 이 글꼴이 있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의뢰했으니까 이건 제 작품이잖아요. 제가 물건을 팔려고 올린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그 글꼴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 합의 보자고 댐비지. 근데 대부분 합의 보자는 내용이 뭐냐면, 그럼 그 글꼴 사주세요 그래요. 이 글꼴을 사주세요 그래요. 근데 글꼴이 만만치 않습니다. 싼 거야 뭐 80만원 100만원이지만 비싼 거는 1000만원씩 있어요. 근데 그 글꼴이 예뻐갖고 나도 모르게 썼는데
그게 만약에 1000만원짜리 글꼴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80만원도 땅을 치고 통고가던데. 물건이 팔려야 무슨 80만원을 뭐 내든 말든 해야지. 그러니까는 이거를 의뢰를 하면은 디자인 업체에서 이걸 디자인하지 않습니까? 그 디자인 업체에다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글꼴이 없으니까는 있는 글꼴, 일반적인 글꼴 갖고 만들어 달라고. 그 디자인 회사가 물건을 파는 거라면 글꼴을 갖고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이 글꼴을 이용해서 디자인한 거는 내가 장사하는 물건이잖아요. 내가 이 물건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많이 봐요. 이런 글꼴들 복사해서 붙이면 되는 건데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안 해봐서 그런 거고 네이버에다 물어보면 나오는 거고. 예. 자, 그 다음에 소리. 소리는 뭔지 아시죠? 짠짠하잔 하고 켜질 때 소리, 끌 때 소리. 그 다음에 뭐 잘못하면 오류, 경고음 같은 거 나는 거, 이런 거. 볼륨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 하는 기능들입니다. 대부분 다 아시는 기능들일 텐데. 윈도우즈 업데이트 있네요. 요즘 윈도우즈 업데이트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 컴퓨터 보면은요, 뭔 놈 업데이트 하라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죽겠습니다. 오늘도 20몇 개인가 업데이트 했더니 껐다 키래. 그래서 껐다 켰어요. 어떤 업데이트는 그냥 안 꺼도 되는데 어떤 업데이트는 껐다 켜야만이 작동되는 게 있거든요. 예. 윈도우 XP가 올 초인가 이제 서비스 안 하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7로 대부분 전향을 했지 않습니까? 윈도우 7은 2007년에 나온 거예요. 그럼 2007년에 나온 프로그램이 2015년도 쓰고 있으니까 8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시판하는 윈도우 7 프로그램 정품을 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윈도우를 설치했어요. 윈도우 7이 잘 돌아갑니다. 근데 2007년 이후 2015년까지 8년 동안 변화된 기능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다운로드 받아서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윈도우즈 업데이트죠. 자, 제가 지금 아래 한글을 설치해놨는데 아래 한글에서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지 한글 2010 업데이트 하라는 메시지가 나와 있죠. 이런 거. 그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댁에도 프로그램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엑셀 2007이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엑셀 2007도 업데이트를 해야지. 그래야 새로운 기능, 불편했던 기능이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업데이트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해서 가장 최신의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라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국가 및 언어 옵션이라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숫자를 쓸 때 소수점을 쓰죠. 소수점. 그리고 소수점 이하 몇 자리까지 보통 써요? 우리나라에서. 모르시죠? 안 해봤으니. 안 해봐서 모르는 거지. 그걸 우리가 뭐 알아서 뭐 할 거라고. 그냥 소수점은 알잖아. 근데 어느 나라는요, 소수점을요, 점으로 안 쓰고 쉼표로 쓰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를 153.7이라고 쓰잖아요. 그럼 그 점이 오류가 나요. 157.0 썼으면 우리는 157이라고 되는데 157.3 쓰면 그게 .3으로 인식이 되는데 나라 옵션을 나라 명칭 나라를 바꿔버리면은요 엑셀에 입력한 데이터가 157,0으로 들어가야 157,3으로 써야 소수점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57.3을 썼잖아. 점을 썼잖아. 엑셀에서 오류가 나. 계산이 안 돼. 그래서 누가 뭘 건드렸나 봤더니 알고 봤더니 나라 옵션을 다 건드려 놓은 거예요. 누가. 그 다음에 화폐 단위 우리나라는 원 쓰죠. 근데 여러분이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어느 회사에 갔는데 거긴 다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야. 사장도 미국 사람이고 나하고 부장 한 사람만 한국 사람이야. 그럼 그 안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화폐 단위가 원으로 나와야 돼요? 아니지. 달러로 나와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나라로 가야지. 석이 2015년 이게 아니잖아. 거기는 AD 이렇게 나와야 되죠. BC AD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석인이 단기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쓰지. 근데 윈도우는 우리말로 나오더라도 나는 영문 윈도우 못 쓰니까 우리말을 윈도우로 쓰는데 환경은 미국식으로 바꿔놔야지.
그래서 그 나라는 달러로 표시해야 되고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몇 월 며칠 몇 년 미국식 날짜 방식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린 7월이라고 쓰지만 걔네들은 영문으로 쓰잖아요. 또 뭐 디셈버니 옥토버니 영어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꿔줘야 돼요. 어디에 있다? 여기 보면 있겠지 뭐. 한번 보죠. 제어판이 국가 및 나라, 날짜 및 시간. 여기서 국가 및 언어 여기 있네요. 이리로 한번 가볼게요. YYY 몇 년 몇 월 며칠이잖아요. 무슨 요일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오전 오후 몇 시 몇 분 오전 오후라고 뜨잖아요. 우리나라는 오전 오후라고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미국계 은행에서 일을 해 지금. 그럼 이거를 미국으로 바꿔야 돼요. 미국 왜 이렇게 멀어? 자, 미국 영어에 미국 여기 있네. 그렇죠?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러면 연월일도 달리 나와야 되고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했지만 걔네들은 월요일 먼데이라고 나와야 돼. 우리는 오전 오후라고 나오지만 걔네들은 AM, PM이라고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써야 돼요. 그래야 이 컴퓨터 안에 있는 환경도 그렇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근무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 직장에서 근무하는 거니까 우리말 환경으로 바꿔놔야겠지. 그러면 그네 사람들은 여기가 이제 뭐 형식 해가지고 뭐 컨트리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찾아야 돼? 코리아를 찾아야지.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찾으면 우리말 형태대로 뜰 거란 말이에요. 우리말 형태대로.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도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추가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사우디아라비아 키보드가 있어야죠. 여기서 키보드를 추가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어 있네.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그렇죠? 아랍어 글자 있잖아요. 여기 이거를 여기다 이제 추가하면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키보드가 붙어요. 그럼 오른쪽 밑에 보면 밑에 나라 설정하는 기능 있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아이콘 있잖아요.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글자를 선택하는 기능이 하나 더 붙어요. 근데 나는 일본 사람하고도 대화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또 일본어 추가해야지. 일본어 추가 눌러서 일본어 해야 되고, 난 중국어 간체 입력해야 되거든. 그럼 중국어 또 입력을 해야지. 여기다가 그날은 어떻게 찾더라? 중국을 제가 안 찾아봤으니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어도 입력하고 일본어도 입력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입력하게끔 다 키보드를 다 배열을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우디아라비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사우디아라비아 글자가 다 보이는 거고, 뭐 그거 설정 안 했다고 해서 안 보이는 건 아닙니다. 다 보입니다. 자, 날짜 및 시간. 날짜 시간은 뭔지 아시잖아요. 오른쪽에 시간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예. 뭐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바빠요. 예, 시계를 2개 만들어요. 예, 시계를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지금 호주에 가 있어. 호주 모르니까 괌이라고 합시다. 뭐야, 시계가 뭐 이렇게 많어. 갑자기 많이 늘어났죠? 시계가 하나인데, 잠깐만, 하나 뺍시다. 하나는 서울이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애가 괌에 갔거든. 거기 유학 가 있거든. 우리나라 시간도 봐야 되고 괌 시간도 봐야죠. 2개 보는 거예요. 2개. 예, 어디 가서 여기 추가 시간에 가서 시계를 2개 더 붙일 수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큰애는 바그다드에 가 있고, 바그다드에 가 있고, 작은 애는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라고 해볼까? 피지라는 나라에 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피지. 그러면 시간을 누르면 바그다드 날 시간하고 피지 시간이 나와야지. 서울 시간하고 현지 시간하고. 그래, 큰 애는 지금 몇 시겠구나, 작은 애는 현재 몇 시겠구나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두 개까지 더. 우리 스마트폰도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 있죠? 안 해보셨어요? 자, 사용자 계정. 사용자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지금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오로지 우리만 쓰고 있어요. 우리 과정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반도 쓰는데 통합 계정으로 써요. 서부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 서부라는 계정으로 통합을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난 바탕화면에다 무슨 아이콘을 만들어 놓고 써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누가 지워먹었네? 난 꼭 쓰는 건데. 그리고 내 문서로 가봤더니 너무 지저분한 거야. 이 사람 저거 쓰고 이 사람 저거 쓰고 해가지고 나만 쓰면 좋겠는데, 아빠는 아빠 폴더 따로 있고 엄마는 엄마 폴더를 만들지 말고 딱 문서에 가면 아빠 거는 아빠께 보이고 엄마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엄마께 보이고 하게끔 따로따로 만들자. 즐겨찾기도 따로 만들고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게 바로 계정이에요. 그래서 바탕화면도 따로 만들 수 있고 시작 메뉴도 다르고 즐겨찾기도 다르고 다 다르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시려면 계정이 관리자 계정으로 만드느냐, 표준 사용자 계정으로 만드느냐, 손님 계정이냐,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관리자 계정이죠.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 그래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계정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관리자 계정이 있어요. 계정 사용자 사용자 계정 여기 있네. 사용자 계정 들어가면은 기존의 계정을 내가 하나 만들고 싶다 이거죠. 계정을 만드는데 게스트 계정을 사용 안 하고 있대요. 그럼 게스트 계정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 계정에 게스트 계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계정은 패스워드가 없죠. 패스워드가 없으면 누가 일로 들어와 일로 들어오지? 패스워드를 걸어야지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계정을 만들어서 엄마 컴퓨터를, 엄마 노트북을 애기들이 논단 말이야. 근데 막 만지면 안 되잖아.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여기다 패스워드를 걸어놓고, 여기다 패스워드를 암호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시면 사용자 계정 말고 여기 게스트 계정이라고 해서 얘를 내가 사용하겠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컴퓨터가 딱 켜지면 엄마 계정, 게스트 계정 두 개가 보이니까 애기가 엄마 계정을 눌러볼 거란 말이야. 근데 패스워드가 걸려있으니까 못 들어가죠. 그냥 게스트 계정, 손님 계정을 들어가는 거야. 이건 패스워드가 안 걸리니까는. 여기 들어와서 그동안 깔려있는 게임을 갖고 놀는데, 재밌는 게임이 있어서 게임을 설치해보고 싶은데 설치가 안 되죠. 게스트 계정은 손님이니까,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이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있는 것만 보고 쓰고 나가는 거지. 나 이거 재미없어. 나 이거 삭제할래. 삭제도 못하고. 뭐를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 못하고. 아무것도 못 건드려요. 있는 것만 써라 이거죠. 그게 게스트 계정이에요. 엄마는 뭐예요? 관리자.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관리자라는 뜻이니까 모든 권한이 다 있으니까 다 건들 수가 있죠. 그래서 내 거를 삭제할 수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도 있고, 또 새 계정을 만드는데 여기 보면 표준 사용자냐 관리자냐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커말 자격증 반도 있고 편집 디자인 반도 있고 무슨 반도 있고 반이 여러 개 하면 당연히 관리자 계정으로 다 따로따로 만들죠.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우리도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해야 될 거고 필요 없는 거 삭제해야 될 거고. 그렇죠. 또 다른 반도 관리자 계정으로 만들어 놔야 필요 없는 거 만들고 필요 없는 거 삭제하고 필요 있는 것도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컴퓨터를 딱 키면 어떻게 될까요? 바탕화면에 계정이 쫙 여러 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이겠지. 그럼 그 중에 우리가 커말 자격증반을 딱 클릭을 하면
그 컴퓨터에 설정한 패스워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패스워드를 딱 맞추고 들어가는 거죠. 패스워드 못 맞추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보고 패스워드 설정하세요. 그럼 다 달리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 나는 앞자리가 마음에 들어서 자리 바꿨어. 근데 앞자리에 패스워드 올려 있잖아요. 못 맞추잖아요. 못 맞추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 본인이 걸어놨는데 본인이 기억이 안 나. 패스워드를. 그럼 못 들어오는 거예요. 본인도. 그래서 그럴까봐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명이 컴퓨터 한 대를 써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사용자 계정을 설정해 주셨으시는 게 좋죠. 우리야 지금 공부하러 오신 거니까 상관없지만 업무적인 컴퓨터를 쓸 때는 반드시 계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뭐는 변경할 수 없다, 뭐는 삭제할 수 없고, 어떤 걸 설정할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 사용자 계정은 뭐예요?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나 기계적인 내용을 삭제할 수가 없어요. 못 건드려요. 아까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다? 게스트 계정은 아무것도 못 건들고 있는 것만 쓰는 거고. 근데 표준 사용자 계정은 프로그램, 테마, 바탕화면 설정 이런 거는 하고 자기에 대한 암호도 바꿀 수가 있고. 자기 거는 해. 근데 관리자 거는 못 건드리는 거고. 당연히 관리자 계정은 뭐야?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정도 시험에 나오죠. 그다음에 자녀 보호는 특정 이제 우리 시간대 되면 애들이 뭐 컴퓨터를 하거나 게임 같은 거 하고, 근데 게임하다 보면 폭력적인 게임도 나오고 욕지거리 나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선정적인 내용도 있고요. 이제 그런 거를 필터링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사용할 수 없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쓸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게임을 하려고 봤더니 시간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자동으로 시간이 엄마가 2시간 정해놨거든. 5시까지만 하라고 됐거든. 5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게임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거는 몰라. 이게 누구를 몇 살을 대상으로 이걸 해줘야 되나? 뽀로로 한참 보는 애기들한테 뽀로로 시간 지났다고 못 보게 하면 애들이 대성통곡 할 테고, 중학생들 같으면 자녀보호 설정을 해갖고 게임 문제 하려고 그랬더니 폭력적인 거래. 근데 그런 게 재밌는데 못하게 막아놨어. 그럼 쓱쩍 나가죠. 딴 집으로 가죠. 친구네 집으로. 이거 몇 살을 대상으로 해야 될까? 아, 말 잘 듣는 학생들이 몇 살들이죠? 그런 애들은 없죠. 중학교 2학년들한테 이 기능 써놓으면 큰일 납니다. 집 폭발합니다. 중2병 있잖아요. 그 김정은이가 중2병이 무서워서 우리나라 못 내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건 참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애들은 통제할 수 있겠지. 뽀로를 한참 즐겨보는 나이 좀 지나야. 근데 그렇잖아요. 뽀로로가 일찍 자고 내일 일찍 만나요. 그럼 애들 일찍 자요. 애들 뽀로로 못 보셨어요? 자, 텔레비전 가까이 오면 안 돼요. 뒤로 멀리 떨어지세요. 그럼 애들이 뒤로 가요. 자, 이제 헤어질 시간이니까 다음에 또 만나요. 내일 또 만나요. 그리고 다른 채널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끝나면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뽀로를 한참 보고 있는데 채널을 바꾸거나 TV 끄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어린이들은 뽀로로가 왕이에요. 뽀로로가 지시하면 그대로 다 따릅니다. 예. 오죽한 방송에 나오잖아요. 뽀로로? 이렇게 나오는 거. 그 유명한 그 대학 교수 한 사람 있잖아요. 경찰 관련된 대학 교수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텔레비전 광고도 좀 보세요. 예, 예. 자, 기본 프로그램 뭡니까? 윈도우상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거예요. 형식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잠깐 볼게요. 제 컴퓨터 안에 사진 폴더가 있는데요. 어떤 건 JPG고 어떤 PNG네요. 그럼 JPG를 더블 클릭하면 RC라는 게 나왔어요. RC. 근데 PNG를 더블 클릭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RC가 나왔네요. 똑같은 RC가 나왔어요. 그렇죠? 확장자가 다른 프로그램이죠. 지금요. 확장자가 달랐잖아요. 아까는 PNG가 난 JPG였잖아요.
근데 걔를 더블 클릭해서 사용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RC로 다 연결돼서 나오죠. 여러분이 콤플리어로 동영상을 볼 때 MOV라는 동영상, AVR은 동영상, MP4라는 동영상, 그 다음에 WMV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동영상의 종류가 있는데 다 더블 클릭하면 다 콤플리어로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확장자가 다르면 연결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반드시 달라야 된다. 아니죠. 확장자가 달라도 걔를 연결해 쓰는 프로그램은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 중에 뭐뭐 반드시, 제가 좀 전에도 그랬잖아요. 확장자가 다르면 연결해서 쓰는 프로그램도 반드시 달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달라야 된다라고 안 하고 보통 반드시 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런 말은 대부분 뭐다? 틀렸다. 반드시, 뭐 오로지, 뭐뭐뭐뭐만 뭐 이런 거. 근데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있습니다. 다 그러면 뭐 출제위원이 바보게. 근데 아닌 것도 몇 개 있어요. 근데 우리 컴퓨터에서는 대부분이 반드시 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문제 한번 볼게요. 17페이지 오른쪽에 글꼴, 현재 시스템에 설치된 글꼴 종류를 표시해주고 새로운 글꼴을 추가하거나 필요없는 글꼴을 삭제할 수 있다. 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 설치된 글꼴은 대부분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하다. 메모장에 사용하고 아래 한글에 사용하고 엑셀에 사용하고. 네 번째, 일반적으로 윈도우즈라는 폴더 안에 폰트스라는 폴더 안에 있지 그 안에 또 뭐 프로그램이고 이런 건 아니다 이거지. 윈도우즈 안에 폰트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폰트가 모여있는 폴더. 거기에 복사해서 붙이면 되고요. 네 번째가 틀린 거죠. 지역판에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문자 반복의 재입력 시간, 문자 반복의 반복 속도, 커서 깜빡임, 마우스 포인터를 숫자 키패드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 있다. 이거는 어떤 기능이에요? 접근성 기능이잖아. 접근성 센터에 있는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가 틀렸다. 마우스 속성에 관한 대화 상자다. 마우스 포인터의 속도,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 키보드의 숫자 키를 사용해서 쓰는 거는 키보드에 있는 기능일 뿐더러 더더욱 얘는 방금 전에 했던 접근성 기능이잖아요. 세 번째가 틀린 거죠? 예.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를 위한 기능도 있어요. 제어판 안에는 여기 제어판에 가서 마우스에 들어가면은요, 이걸 바꾸면 좌우가 바뀌어요. 누르자마자 바뀌어요. 이제는 왼쪽 오른쪽 버튼이 아니라 손을 중심으로 안쪽 바깥쪽으로 변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이라고 말하는 거는 왼손잡이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른손잡이. 본래는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안쪽 바깥쪽이에요. 안쪽 바깥쪽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딱 누르자마자 뭐가 되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기능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으로 다시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블 클릭 속도를 빠르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웬만하면 더블 클릭 못하죠. 딸깍딸깍 안 돼요. 더블 클릭 빠르게 해놓으면. 근데 이걸 느리게 해놓으면 어떨 까요? 딸깍 해도 더블 클릭이 되는 거죠. 주로 어떤 분들을 위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느리게 해주시고, 근데 우리는 보통 중간에 살짝 올라가 있어요. 이 정도면 그냥 딸깍딸깍 해도 돼요. 근데 빠르게 해놓으면 딱 해야 돼. 너무 빠르니까 적당선에서 해주시면 되고, 포인터, 마우스 포인터 기능 있잖아요. 이거 화살표, 예를 들어 일반 선택 이거를 화살표가 아니라 비키니 입은 여자가 이렇게 한들한들 춤추는 그림, 그런 것도 있어요. 마우스 포인터가. 예. 이렇게 움직이면 뭐 예쁜 여자가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죠. 비키니 바람에.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누구한테 혼나지만 그때는 어떻게 돼요? 기본값 사용으로 돌리면 딱 돌아오는 거죠. 너 건드렸나 본데? 잠깐만. 취소? 뭐가 이상하게 꼬였다? 마우스가? 여기 포인트가
돈말은 맞죠? 이건 맞죠? 어? 아, 에어로 구성으로 들어가서 그렇구나. 일반적인 구성으로 들어가면 좀 달라지죠. 예. 자, 그 다음에 포인터 옵션. 포인터 속도 선택이 뭐예요, 이거는요? 얘를 빠르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느리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돼, 한참. 이걸 느리게 해놓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는데 한참을 움직여야 돼, 한참을. 근데 빨리 해놨잖아요. 이제 빨리 해놓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가는데 이렇게만 움직여도 좌우로 가요. 근데 이걸 느리게 해놓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화면을 막 움직여야 돼. 밑에 바닥을 한참을 가야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느리게 하면 좋을까요? 정밀한 작업할 때. 빠르게 해놓으면 휙휙 지나가니까 정밀 작업을 못해요. 그냥 게임 같은 거 할 땐 빨라야지. 빨리 갔다 왔다 해야지 마우스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 이게 뭐가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거 쫓아다니는 기능이 있거든요. 뭐가 이렇게 안 쫓아다니네. 이 화살표가 막 여러 개가 나타납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연속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지금 뭐가 이상하게 안 된다. 그 다음 이거 컨트롤 키 누르면 원이 생기죠? 어디에 있는지. 여기 보세요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근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잖아. 그럴 때 컨트롤 키 누르면 이렇게 어딘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휠. 이거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 휠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 화면 하나씩 드륵드륵 움직여. 화면씩. 근데 이거는 뭐야? 세 줄 단위로. 그래서 엑셀에서 우리 휠 굴리면 이렇게 드르륵 움직이잖아요, 위아래로. 근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요? 한 화면씩 덜컹 이렇게 움직인다고. 정신없을 수도 있죠. 그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탑은 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그에 관한 내용 나왔었고요. 18페이지 사용자 계정. 아까 사용자 계정에 관한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 18페이지 1번 문제. 사용자 계정 표준에서 표준 사용자 계정은 어떻게 하래요? 자신의 암호는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관리자가 설정해 놓은 프린터를 제거할 수, 하드적인 거는 못 건드려요. 바탕화면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이런 건. 왜냐면 프린터를 설치하면은요,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말 자격증 반 계정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계정을 만들어 놓고 A라는 프린터를 설치하잖아요. 그럼 그 A라는 프린터를 우리 컴알반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반도 쓴단 말이야. 그 프린터기는 기기 안에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표준 사용자 계정은 뭐예요? 관리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가 제거하면 관리자가 설정해 놓은 건데 못 건들지 않습니까? 근데 바탕화면을 바꾸는 건 뭐예요? 자기 계정이잖아. 자기 계정. 공통 계정이 아니라 자기만의 계정이니까 그런 건 가능한 거죠. 패스워드를 바꾸던 바탕화면에 바꾸던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는 거는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쓰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은 계정이 다르더라 할지라도 그런 거는 권한이 없다 이거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이번 문제는 뭐 어렵지 않은 쉬운 문제니까는 관리자 계정이라는 거,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이라는 거니까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프린터는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할게요. 그 프린터 뭐 스플,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 관한 이런 하드웨어적인 내용들이 참 어렵죠. 왜냐면 안 봤잖아. 우리가 실물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급적이면 그림을 보여드릴 거지만 그림을 못 보여드리더라도 한번 찾아는 보세요.
요런 것도 잠깐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 잠깐만 보여드리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 역사가 책에 나와요. 실제 범위에서 빠졌는데 어느 정도는 좀 들어보셔야 되거든요. 컴퓨터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최초 중국에서 주판이 만들어졌어요. 5000년 전에. 기원전 3000년경에 이제 주판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막 계산을 했다가, 그런 계산 도구들이 주판은 계속 현재도 쓰고 있지만 좀 주판은 배워야 되잖아요. 튕기는 거, 올리고 내리는 걸 배워야 되지만 좀 아무나 막 쓸 수 있는 어떤 계산 도구를 만들 수는 없을까 하다가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뭐를 만들어요. 요거. 이게 이제 다이얼처럼 생긴 거예요. 전화기 다이얼처럼 생겨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더해지고 왼쪽으로 돌리면 뺄셈이 되게끔 노쇠로 만들었대요. 안에 톱니가 들어있어요. 톱니가.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띡띡띡띡 돌아가면서 9에다가 만약에 두 번 돌리면 이제 11이 되니까 1이 되면서 옆에 있는 여기가 툭 튕겨 톱니바퀴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11 되는 거고, 왼쪽으로 돌리면 뺄셈이 되고, 이제 그런 거를 만들다가 이런 이제 뭐 찰스 바베지라는 사람 1700년대 사람이잖아요. 1800년대에 이제 어떤 논문들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어요. 계산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이게 이제 하버드 대학의 에이컨 교수입니다. 세계 최초로 이제 계산하는 전자부품을 이용한 계산 기계를 만듭니다. 예. 이런 이제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있는 에커트와 머클리라고 하는 교수예요. 이제 한 사람은 안 나오네. 이 사람 머클리 교수죠. 이 사람이 만든 애니악이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원자탄 핵 반응 분열을 만들었어요. 원자탄이 터지면 얼마나 죽을지 그런 걸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 만든 원자탄이 1945년에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로 가가지고 떨어뜨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8월 10일날 45년 8월 10일날 일본이 아리조나 함대인가 거기에서 무조건 항복한 거 아닙니까? 그때 무조건 항복하러 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천황이 온 건 아니지. 천황이야 뭐 노인네가 오겠어. 어떤 전권 대사가 왔는데 이름은 까먹었다.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그분이 목발을 짚고 와요. 그분이 아니라 그 남자, 그 사람이. 근데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도시락 폭탄 아시죠? 획 던져갖고 누가 많이 죽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다리가 잘라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항문 거기에 이제 조인식에 와서 무조건 항복을 한 거야. 무조건 항복을. 그 사람 후예가 누구냐면은 신격호 회장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일본 롯데 기업 있잖아요. 롯데 기업의 그 후손들이 우리한테는 좀 안 좋은 사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여튼 이 유명한 사람들이죠. 애니악이라고 하는, 무게가 약 30톤, 무게가 30톤, 예, 진공관이 18,800개. 예. 이 사람은 이제 머클리 에커트 교수죠. 아까 그 머클리 교수하고 에커트 교수가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두 사람이 만들어. 폰 노이만 교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만든 폰 노이만 교수라든지, 튜닝이라고 하는 교수고요. 쇼클리 교수고, 토마스 왓슨, IBM 창업하신 분이 창업주. 인텔 창업주, 인텔 CPU, 인텔 기업. AMD 창업주. AMD 모르시죠? 잘.
지구상에 CPU를 만드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인텔이라는 기업이 있고 슈퍼컴퓨터 CPU를 만드는 AMD 회사가 있어요. 근데 AMD CPU가 PC 시장에도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예. 36년생밖에 안 됐대요. 우리 아버지보다 동생이네. 예. 와, 근데 이 사람은 AMD 회장이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 대장이고, 예. 그 다음에 델. 저보다도 어려요. 델 창업주입니다. 델 아세요? 델 기업 모르세요? 전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회사인데. 여러분이 미드라고 하는 거 있죠? 미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에 나오면 컴퓨터들 있잖아요. 100이면 100 다 델이에요. 얘는 매장이 없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싸지 당연히. 싸지. 성능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먹혀. 우리는 하이마트 가서 봐야 돼. 안 보면 절대로 안 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리 망했어요 거의. 윈도우 운영체제를 윈도우가 아니라 운영체제라는 걸 처음에 만든 사람이. 예. CPM이라는 운영체제를 만들었구나. 제가 이거로 공부했어요. 제가 공부하는 운영체제를 만드신 분이 이분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누군지 아세요? 팀 버너스리? 웹의 창시자. 인터넷 웹의 창시자. 이렇게 보니까 모르지. 지금은 훌렁 까지신 양반. 그때도 까졌구나. 할배. 나이는 할배는 아닌데 외모가 거의 할배처럼 변했더라고.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를 만든 사람이고요. 아시죠? 빌 게이츠 3세네. 윌리엄 헨리 빌 게이츠 3세네. 그 다음에 일찍 돌아가신 양반이죠. 미얀마에서 태어나 클라라 잡스 가족에 입양돼서, 예. 여기 보면 나와요. 여기 보면 오락실 게임기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를 막 영업도 하고, 예. 굉장히 팔로 알토 연구소를 찾아가서 마우스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만들고 뭐 이렇게 아이팟 만들고. 유닉스를 만드신 분이에요. 유닉스 운영체제에서 바뀐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리눅스라고 하는 거. 리눅스. 그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게 안드로이드고. 우리 스마트폰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예. 그 다음에 이 유닉스에서 만들어진 리눅스는 이제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그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이용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서버들, 웬만한 서버들은 다 리눅스로 돌려요. 우리는 윈도우를 쓰지만 네이버 컴퓨터는 리눅스를 쓰거든요. 근데 리눅스는 다 공짜야. 예. B 언어를 만들어서 C 언어가 나오고 국가기술 훈장을 수행했대요. 뭐 받을만해. 리누스 토발즈 나오네요. 그렇죠? 리누스 토발즈. 리눅스를 개발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해커라서 얼굴이 없네. 예. 해커 얼굴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랬죠? 예. 이 사람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해커는 컴퓨터 도사를 해커라고 그래요. 나쁜 사람은 크래커라고 하는데 요즘은 크래커라는 말 대신에 다 해커라고 표현을 하고 대신에 해커를 화이트 해커냐 블랙 해커냐로 나누죠. 나쁜 놈 하는 놈은 블랙 해커고 그나마 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이제 화이트 해커라 그래서 화이트 해커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어요. 그런 해킹 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킹 대회를 전 세계적으로 해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해커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겁니다. 각자 집에서. 뭐로 옵니까? 집에서 하면 되지. 올 일이 뭐가 있어요? 연결만 되면 다 노는 건데, 그렇죠? 그럼 해킹 대회는 뭐 하는 거냐면
서버를 하나 더 해요. 서버. 그러면 서버를 끌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대회가 딱 끝나는 순간 끈단 말이야. 그리고 딱 켰을 때 패스워드가 있어야 키거든요. 서버는. 그 패스워드를 누가 갖고 있냐 이거야. 어느 해커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패스워드를 갖고 있는 해커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해커가 패스워드를 깨트린단 말이야. 그럼 B라는 해커가 그걸 또 마저 깨트려갖고 패스워드를 바꿔놓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치고 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방법이 여러 가지지.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옆에서 패스워드를 A, B, C, D라고 쳤네? 그럼 보고 내가 따라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한 사람 미국에서 해킹을 할 거고 한 사람 영국에서 해킹을 할 거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해킹을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서버를 누가 주인을 노려서 누가 하느냐가 이제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이 해킹 대회에서 챔피언을 한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나라 해커들이 일만 터지면 끌려간대요. 끌려가갖고 일단 두들겨 팬대네. 네가 했냐? 그러면 안 합니다. 우리 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도. 그래서 나름 우리나라 해커 회장이 있대요. 이 양반이 그랬대. 우리 해커들도 조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그랬더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거를 안 건든다 이거. 남의 걸 건들지 왜 우리 걸 건드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기 뭐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해킹을 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 해커들이 방어를 하고 이제 한대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보내는 거죠. 멈춰라. 안 멈추면 대륙을 초토화시키겠다. 우리나라 해커에 이제 여기에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럼 저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메시지를 보고 멈췄다고 그러더라고요. 에피소드가. 왜냐면 우리가 한번 건들면 또 보복 잘하잖아요. 말 안 들면 그냥 혼내주는 거지. 그럼 이제 중국 대륙이 멈추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실력은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잔챙이들이 와갖고 덤비는 것들이 많아갖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고생한다 그러는데, 혹시 컴퓨터에 관심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런 해킹 과정을 대학에서도 가르치니까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안 끌려갑니다. 이제는. 예. 이제 화이트 해커로 양성을 해서 국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요즘 뭐 어디 국정원인가 여기서 또 이상하게 욕먹고 있죠? 해킹하는 것 때문에. 근데 모르겠어요. 그쪽에는 국가 일이니까 제가 모르겠고, 하여튼 해커라고 하는 업종은 굉장히 중요한 업종입니다. 해커가 없으면 관리를 못해요, 솔직히. 예. 자,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